안녕하세요. 체험국어학원 원장 최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체험국어학원의 여름방학과 관련한 설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강사 프로필부터 마지막 시간표 일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4쪽은 이제 저희 학원 이제 시설에 대한 소개였고요. 네, 5쪽에 보시면 제 프로필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 송파에서도 7, 8년 근무를 했지만 이제 병행하면서 대치 분당에서 이제 무려 10년을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생각해 왔던 것들이 방이동에 있는 친구들이 왜 대치동까지 갈까? 여기 주변에 수학, 영어 좋은 학원 많잖아요, 그렇죠? 국어가 아쉬워서 또 대치동으로 향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수학, 영어 학원, 아울러 국어 학원까지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학원은 없을까? 네, 거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학원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기랑 원장인데요. 저랑 이제 이전 학원에서 또 동료 관계이기도 했고, 또 이 방해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학생 수로는 네, 이미 증명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네, 큰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학원이 이제 송파의 여타 국어학원과 큰 차이점이 뭔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설명할 내용들의 모든 전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저희는 대치분당 대형 학원 경험이 있는 강사로 이루어진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근 학원에 이제 가장 큰 학원에서 제가 재직을 해봤었는데요.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대치분당에서 큰 학원 경험이 있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배워왔던 것들 많이 전수도 하기도 했지만은 또 그 학원만의 어떤 이제 운영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녹여내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 학원으로서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들을 여기에 쏟아낼 건데 아마 대치동에 가는 거랑 큰 차이 없이 만족하면서 수강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철학이죠. 네, 8쪽에 저희 학원 철학은 방이동에서도 대치동 자료와 커리큘럼으로 공부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치동에 있는 어떤 자료들, 그 커리큘럼들이 특출나다라고 하기 힘들지만은 그 미세하게 뭔가 좀 마감이 좋고 좀 뭔가 다를 만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줄 방이동의 유일한 학원이 체험국어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내신 공부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페이지는 9쪽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 인근에서도 이제 크게 내신을 해왔던 강사진들이기 때문에 수능 수업과 내신을 골고루 잘 섞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근처에서 쓰는 출판사가 있고 또 대치동에서 쓰는 출판사가 이제 별개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인근 학교에 있는 출판사 경영에 맞게 고일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 저희는 또 여기에 맞게 또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또 여기서 내신도 무려 7, 8년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방학 때 물론 수능 수업을 하지만 이 수능 수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2학기 내신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짰거든요. 네, 요게 저희 수업 추록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은 수능과 내신 동시에 아울러 준비가 되어야 된다가 저희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수능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체험국어학원은 어떻게 수능 수업을 하는가가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수능 수업은 무조건 이제 독해 훈련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근 학원에서도 이제 독해 훈련을 하는 학원이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뭐 문학, 뭐 춘향가가 나왔다면은 춘향가에 대한 이해, 또 비문학에서 해결 지문이 나왔다면은 뭐 해결에 대한 이해, 여기서 이제 그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정작 수능에서 새로운 작품, 뭐 새로운 제재가 나왔을 때 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는 이제 어떤 제재가 나오더라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읽기 훈련에 특화된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라지 A랑 스몰 A가 나오는데 영상 이제 보시다 보면 좀 돌리기 시도하시죠, 그렇죠?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라지 A랑 스몰 A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맞습니다. 이건 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 국어를 잘하려면 라지 A와 스몰 A는 같다라고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가 있어요. 이성 친구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사랑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너무 좀 부끄러우니까 혹시 뭐 시간이 되니? 혹은 뭐 밥 먹을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밥 먹을래? 아니면 이제 시간 있니? 랑 사랑해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알아먹어야 또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국어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연습 문제 한번 가져왔어요. 혹시나 이제 그 스탑 기능이 있으면은 스탑하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자율 하락과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이 있습니다. 보통의 친구들은 왼쪽은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야, 오른쪽은 금리에 대한 설명이야,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자율과 금리는 사실 어떤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인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도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도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야, 혹은 저기도 금리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도 금리에 대한 설명이야 라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은 이자율 혹은 금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혹시 스탑하시고 예시 2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요거는 2018년 6월 고3 문제였는데요. 꽤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제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기서 한번 자르는 겁니다. 한번 잘라주시고 왼쪽에 있는 말과 오른쪽에 있는 말이 잘 매칭이 되면 보통 적절한 선택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한 선택지가 됩니다. 한번 멈추고 풀어보실까요? 네, 다 풀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면, 시범은 다 보여놨거든요. 요 이제 약간 색칠되어 있는 색깔 보이시나요? 제가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는 이제 대비라는 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통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지 이제 맞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맞는 말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대비는 다르다는 거고 통합은 하나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했다 돼 있는데 혹시 왁새가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어떤 예를 드냐면 감귤이 뭐니, 감이니, 귤이니 이런 예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감귤은 감일까요, 귤일까요? 맞습니다. 귤입니다. 그럼 왁새는 뭘까요? 네, 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새와 소리꾼을 대비했다가 왼쪽 문장이고요. 오른쪽은 자연과 인간이 통합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혹시 말을 바꿀 테니까 한번 같이 바꿔보실까요? 저 왁새랑 똑같은 말이 오른쪽 문장에 있어요. 혹시 찾아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자연입니다. 왁새는 새니까 자연인 거죠. 그렇죠? 다시 왼쪽에 소리꾼 보이시죠? 그렇죠? 소리꾼을 오른쪽에서 똑같은 말 찾으시면은 맞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맞습니까? 네, 자연과 인간을 대비해서 자연과 인간이 통합되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자연과 인간을 반대라고 했는데 오른쪽에는 자연과 인간을 통합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선택지였고 그해 가장 어려운 문학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지만 같은 말을 읽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정리하는 겸 제가 여쭤볼까요? 자, 여기 왁새를 제가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말을 놓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연을 놓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의 훈련을 집중해서 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가져오긴 했는데 좀 더 문학에 좀 집중을 해봤거든요. 네, 22년 수능이고요. 1번 보시면 다음을 바탕으로 도산 12곡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이제 학생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는 도산 12곡을 많이 까먹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많이 편집을 해왔거든요. 볼게요. 보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산 12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는 화자가 등장했다라고 나오죠. 다시 읽어볼게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는 화자가 등장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천속고왕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보기에서는 이 도산 12고라는 작품에는 화자가 등장하는데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고자 하는 이제 화자가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3번 보시면 천석고왕은 솔직히 뭔지 모르시죠? 그렇죠? 네, 모른다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화자의 아쉬움이 나온다는데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합이란다는 것과 아쉬움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렇죠? 느낌을 한번 살려볼까요? 합일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맞습니다. 긍정적이고요. 아쉬움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하는 겸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길죠? 자, 도산 12곡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의 화자가 등장하지만, 그렇죠? 3번 읽어보시면은 화자의 약간 좀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했을 때 답은 3번이었고요. 간혹 이제 어떤 쌤들은
야, 천속구항을 알아야 쉽게 풀지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천속구항을 알면 너무 잘 풀죠. 근데 오늘 이제 저한테 천속구항을 배운다 쳤을 때 과연 머릿속에 며칠이나 천속구항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속구항 뜻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속구항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제와 아쉬움이다? 전혀 아니죠. 그렇죠? 천속구항은 사랑인데 갑자기 아쉬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봤을 때 천속구항을 알면 너무 쉽게 풀지만 중요한 건 우린 천속구항을 머릿속에 오랫동안 담아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수능에서 주어지는 이 보기만을 읽고 이렇게 보기와 선택지를 라지에이 스몰에이의 관계로 파악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는 훈련,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비문학 한 번 더 가져왔는데 네, 요거는 제가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간단하게 해설해드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랑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 즉 간단하게 말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르다 했어요. 근데 4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조사 품목과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의 조사 품목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여기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다르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일치하지 않다. 둘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5번을 고른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라지 A와 스몰 A의 관계에 입각해서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학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나중에 Q&A 쪽에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제가 함께 설명하고자 한번 가져왔습니다. 좀 설명하기가 좀 길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맞춰보실래요? 이게 제가 한 지금 1분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뭐 그냥 문제를 읽었다 치시고요. 한번 넣을 만한 단어 맞춰보세요.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시어는 이거다.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시어는 이거다. 제가 아까 자연을 사랑하는 병 단어 알려드린 적 있거든요. 혹시 뭘까요? 네, 천속구항입니다. 맞습니다. 천속구항. 여기에 천속구항을 집어넣는 게 이게 내신 문제입니다. 네, 내신 서술형인데 결국 수능은 아까 천속구항을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신은 천속구항을 모르면 아예 집어넣지 못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은 암기를 지양하고 이제 내신은 암기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제 뭐 한 달 단위 이렇게 교재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차별로 교재가 배부가 됩니다. 이제 이유는 대치동에서도 다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제 나가야겠다 생각했냐면 이제 고3 같은 경우에 3, 뭐 4, 5, 6, 7, 8 이렇게 다 모의고사를 봅니다. 볼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경향,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뭐 이제 작년에 썼던 교재다. 이거는 다시 쓰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뭐 몇 개월 전에 만든 교재다. 이것도 최신 트렌드를 굉장히 반영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 교재를 제작함으로써 대치동처럼 내 학생들에게 최신 경향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이번에 보시다시피 또 이제 요 송파에서의 7년 노하우를 담아서 이제 수능을 공부하지만 내신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네, 그렇게 구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대치동 교재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담당 선생님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즉 A부터 Z까지 해설이 싹 다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해설이 뭐가 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집에 갔을 때 기억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해설이 중요한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은 보통 이제 문어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느껴지는 그런 어투를 썼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좀 읽기 좀 따분한데 이 인근의 학원에서는 보통 이제 그 문어체에 쓰여진 정형화된 해설에 좀 뭐 덧붙이거나 수정하거나 네, 이 정도의 작업만 한다면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말의 느낌으로 A부터 Z까지 다 담아낼 겁니다. 네, 대치동에서도 또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대치 분단 근무를 할 때도 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읽기 편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혼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많이 느껴서 그래서 대치동을 많이 가는 건데 네, 그렇게 안 하겠다가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한번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네, 여기 왼쪽에는 이제 현대시 사용 설명서
오른쪽에는 이제 비문학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인근 학원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치동에 가면 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신만의 어떤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어떤 설명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랑 원장님은 문학을 담당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비문학을 담당할 건데 각자의 또 스타일이 있으므로 이제 문학 있는 설명서, 비문학 있는 설명서가 이제 또 매주 별도로 또 제공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제와 해설인데요. 여기 있는 해설은 이제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손수 써서 매주 나가는 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 과제가 있는데요. 복습 과제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지문당 2개가 보통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지문은 예를 들어 오늘 해겔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이제 해겔을 좀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신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신에서 실질적으로 외우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풀 수 있게 스텝 이제 이렇게 2로 저희가 배정을 할 거고요. 스텝 3는 보통 이제 해겔에 대해 배웠다면은 이 똑같은 해겔을 가지고 다른 모의고사, 다른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를 볼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도 잡고 수능 잡을 수 있게 그렇게 교재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료는 저희가 수업 끝날 때마다 매주 모의고사를 제공할 겁니다. 이런 것들 하는 학원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전에 학원에서 근무할 때 제가 이제 요거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요. 뜨거웠던 이유는 제가 관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쌤들이 관리하게 되면은 참여율이 거의 50% 미만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했을 때는 가장 적으면은 70%, 많을 때는 85%까지 학생들을 이제 끌어왔었거든요. 이제 또 저희만의 독자적인 학원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어 공부라는 게 모의고사만 매주 풀어줘도 성적이 쑥쑥 오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거 하기 너무 어려운데 저희 이 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이제 저희 손으로 해결하려면은 그냥 숙제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사실 뒤에 말씀드릴 클리닉에 저희가 집어넣어놨거든요. 넘어가 보도록 하면은 저희 여름방학 동안 클리닉은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숙제 모의고사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학생들 저희가 데리고 와서 풀릴 거라서 이거는 의무입니다. 빼는 거는 이제 부모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혹은 어떤 학원상의 특수한 일이 있을 때만 빼는 게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절대 못 빼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전시가와 문법이 있는데요, 클리닉에.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여름방학 때 이 고전시가와 문법을 유료 특강으로 많이 진행하지만 저희는 저희 수업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클리닉으로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유료 특강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적어놨듯이 저희도 유료 특강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자료 그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쪽이죠. 20쪽, 그 다음에 21쪽은 저희 학원이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이제 적어놨는데 요거까지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져서요. 요거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있을 이제 겨울 방학을 앞두고 저희가 한 번 더 초청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은 7, 8, 10월 커리큘럼인데요. 이제 여름 방학이죠. 7, 8월은 여름이고 10월은 이제 2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 방학 때 뭐 하는지 설명드리면은 문법은 싹 다 중세 국어로만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수능 문법에서도 중세 국어가 나오기 때문이지만 또 앞으로 있을 2학기 내신은 1학년한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학기 내신에 중세 국어는 모든 학교의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하면서 바로 2학기 내신 문법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비문학은 제가 아까 읽는 법 시범 보여드렸죠, 그렇죠? 아까 라지 A, 스몰 A 기억나시나요? 이런 것들 이외에 글을 어떻게 읽어 나가는지 저의 그 대치 분당 10년 이제 노하우를 살려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것만 잘 수행해도 조금 글 읽기에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7, 8월은 10월 달이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에 약간의 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다 수업을 개설해 놨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김기랑 이제 원장님이 담당하실 건데 보통 이제 지금 여름방학 오기 전에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보통 또 다니는 친구들이 또 많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갈래 복합으로 좀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 현대소설, 뭐 고전시, 고전소설 전반적으로 아울러 볼 수 있기에 다 준비해놨고요. 이유는 뭐 2학기 때 역시 이제 내신 범위에도 전 영역을 좀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특히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고전 문학에 또 집중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커리큘럼에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뭐 춘향전을 배웠으면은 춘향전에 대한 이해,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이상의 날개를 배웠으면은 이상의 날개에 대한 이해 여기서 그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작품을 읽고 나서 또 문학은 또 어떤 특성으로 읽어야 되는지 네, 그런 글 읽기에 초점을 둬서 문학을 공부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또 구성해 놨습니다. 네, 조금 듣는데 많이 힘드시죠? 이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S반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입니다. S반은 A반보다 조금 더 높은 반인데요. 모의고사나 내신, 그러니까 엔드 조건이 아닙니다. 네, 5월 조건이고요. 하나만 잘 쳐도 입반이 가능합니다. 반 배치는 이제 추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많이 하시는데 앞에 있는 성적이 안 될 경우죠. 그렇죠? 2월, 8월에 저희 자체 모의고사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 사는 친구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1년에 총 3번 봅니다. 3월은 이미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9월, 11월 2번 더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뭐 2등급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S반으로 입반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이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왼쪽에는 손흥민 아시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김연아, 마지막 에그타르트 이렇게 있습니다. 가져온 이유는 이제 특히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름방학 때 학원을 왜 다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장사를 좀 잘 못해서 그런지 뭐 야 무조건 다녀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학 때 국어학원 왜 다녀야 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받지만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는 친구들이 더 우수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저가 이제 오늘부터 축구 교실을 다닌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평소에 축구 교실 다니던 친구들보다 공을 잘 찰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피겨스케이팅에 등록했다 해서 김연아보다 잘할 가능성은 절대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일을 쉬게 되면은 감이 하락해요. 헬스에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운동기구 이거 사실 일주일만 사용 안 해도 그 운동기구에 굉장히 좀 부적합한 몸이 되거든요. 또 자전거도 이제 물론 타는 데는 지장 없겠지만은 뭐 한 1, 2주만 안 타도 그 1, 2주 타던 느낌과 속도를 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감 이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스스로 혼자 해내는 친구가 사실 전무하다는 겁니다. 제가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이렇게 좀 실험 아닌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 혹시 그 매산비라고 아시나요? 네, 매일 3개씩 푸는 비문학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책인가가 너무 궁금해서 얘들아 이제 너희가 매일 비문학 3개씩 풀어서 그거 방학 30일이니까요. 30일 내내 인증을 다 하면 내가 큰 선물을 줄게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200명 정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성공 확률이 딱 1%, 딱 2명씩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2명, 2022년에도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 공부가 사실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주도가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매일 3개씩 푸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력이 있는데 보통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국어학원 다녀야 되고요. 조금 더 첨언드리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기말고사 때,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간혹 이제 시험 기간 때만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기도 해요. 쌤, 1주차 들어보니까 쌤 수업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한 5, 6주쯤 되면은 저 한 1, 2등급 받을 수 있겠죠? 라고 질문하는데 제가 차마 이제 면전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오늘부터 축구 교실 등록했는데 5주 과정을 거쳤어요. 프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피겨 스케이팅 5주 하고 트리플 악셀?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 제가 에그타르트 실었는데 제 와이프가 해준 에그타르트입니다. 좀 맛깔나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이제 와이프도 처음 에그타르트 할 때 이렇게 못했어요. 다 태워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주씩 굉장히 긴 기간, 네, 말이 안 나오네요. 한 2, 3개월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뭐 기말고사 때 한 6주 했다.
뭐 1등급 나온다. 이게 이제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방학 때 다녀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방학 때 영어 수학은 잘 다녀요. 잘 다니는데 뭐 좋은 일이에요. 영어 수학 성적은 늘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국어는 했을 때 너무 결과가 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다시 돌아오면은 이미 감은 많이 잃은 상태고 많이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어학원은 좀 다니면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담당한 학교 중에 이제 서울대 실적이 좀 좋은 학교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보인고는 제가 송파에서 담당하는 가장 잘하는 학교고요. 분당 대진고는 이제 제가 분당에서 수업하는 학교 중에서 가장 서울대 입학 실적이 좋은 학교입니다. 다만 이제 보인고는 자사고라서 조금 더 월등하죠. 네. 이제 분당 대진고는 이제 일반고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떨어지지만 일반고가 이제 서울대 입결 순위가 전국에서 50등대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국에 이제 뭐 자사 특목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죠.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수능 수업 수강률이 이제 보인고는 보통 84%, 그 다음에 이제 분당 대진고는 보통 80%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송파 일반고 친구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딱 절반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은.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원래 잘하는데도 계속 여름방학 때 안 쉬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아는 친구들은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연을 봤을 때도 여름방학 때 다니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1년에 수능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봐드릴까요? 네, 제가 실제로 이제 모시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드렸는데, 촬영하면서도 한번 더 해드리면은, 이거 펜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이제 총 12개월이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펜이 좀 많이 흐르네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순수하게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달은 언제일까요? 라고 계산했을 때 겨울 방학 때는 수능을 공부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 3월 개학에서 수능 공부 거의 못합니다. 또 바로 중간고사 들어가고요. 4월 중간고사고요. 5월, 6월 기말 거의 겹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못하는 거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7월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름방학이니까. 네, 8월부터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들어가면서 조금씩 못하니까 세모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9월 2학기 중간고사고 10월 못할 것 같아요. 2학기 중간고사 끝날 무렵이라 가지고. 네, 근데 10월은 제가 세모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주는 할 수 있겠네요. 11월 못하고요. 12월도 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은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채 4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이제 진짜 국어학원을 열심히 다녔을 때 수능 공부할 수 있는 개월이 총 4개월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된다 쳤을 때 총 3년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이죠. 3년이 아니네요. 3개월. 즉 1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고3 동안 빡세게 공부해도 1년 공부하고 이제 N수생이라 붙는데 이게 대결이 되냐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름방학조차 놓치면 사실 이제 싸움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국어의 여름 커리큘럼 장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많으셨는데요. 이게 워낙 많았어가지고 앞에 다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이제 고전문학 중세국어는 2학기 시험 범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수능 커리큘럼을 깔았는데 그러면 내신도 자동으로 준비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모의고사 저희가 강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강제로 시키고 있는데, 네, 그래서 국어 이제 습관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유료 특강급 다양한 클리닉 있잖아요. 뭐 문법, 그다음에 고전 시각. 다른 학원에서는 유료 특강으로 진행하는 것들 저희는 다 수업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7번 주목적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공부하면서 내신 대비 할 수 있게 구성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학원과는 다르게 글읽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학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등급별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1, 2등급 친구들은 비문학 독해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거의 90점 넘기거든요. 90점 넘길 때 보통 문학이나 문법 틀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틀리는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문학, 문법은 충분히 그냥 보완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니까요. 다만 원래 잘하는 친구들도 비문학 보완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산모 때 문학 문법 못 봤어. 여름방학 때 문학 문법에 좀 더 집중해야지 보다는 그거 조금 버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비문학 잘하는 친구가 대학을 잘 가니까요. 확실히 비문학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비문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거든요. 이런 것만 맹탕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문학과 문법은 좀 암기하면은 금방 올라오거든요. 아무리 못하는 친구더라도 이제 모의고사 원점수 100점 만점에 85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학 문법에 좀 암기 집중해서 일단 한 3등급까지 안정적인 3등급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일단 제가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러했습니다. 숙제를 안 한 경우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학원에서도 사실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전에 재직했던 학원에도 이런 말을 했고요. 근데 거의 잘 안 하기도 하고, 네, 이게 좀 힘듭니다. 네,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는 이거 신경을 굉장히 좀 잘 쓰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하게 된 학원인 만큼 철저하게 100%에 가깝게 이제 이렇게 숙제를 나눠 시킬 거고요. 다만 이제 주변 학원에서 이게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이거를 너무 강하게 하면은 보통 학생들이 학원을 안 다닙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제 이력을 보시면 제가 학원을 이제 뭐 한두 개 다녔던 건 아닌데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서 저도 이게 숙제 검사를 진짜 부모님 요구대로 열심히 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학생과 타협하는 선에서 어떻게 숙제를 좀 남아서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게 뭐 100문제가 숙제였다. 근데 한 문제도 안 풀어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야, 너 100문제 다 하고 가. 이러면 이 친구가 진짜 공부가 하고 싶을까요? 네, 물론 100문제 해야 실력이 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흥미와 동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들은 야, 여기 앉아가지고 100문제 중에 30문제만 하고 가. 이렇게 하면은 네, 뭐 안 하고 갈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이 정도는 다 할 거거든요. 딱 그 정도를 목표로 세워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이제 좀 더 숙제를 잘할 친구로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 근데 어쨌든 뭐 무조건 남길 겁니다. 남겨서 일정 부분을 하게 하고 하는 건 분명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쪽, 그 다음에 34쪽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뭐 수능 수업 안내이기 때문에 시간표 안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등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렇죠? 네, 긴 시간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학원에 전화하셔서 저는 이제 원장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로 연결을 이제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친절히 전화로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